제 이름은 이수진, 올해 63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 삶은 너무도 고요했고, 때로는 고요를 넘어 정적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혼자 밥상을 차려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들고, 낮이면 마트에서 계산대에 앉아 기계처럼 손님을 맞습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 소리를 배경 삼아 정막을 메우곤 했습니다. 살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아있다는 실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한때는 제 몸과 마음이 뜨겁게 반응하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것도 함께 사라진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로는 욕망이란 단어조차 제 삶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래 미뤄둔 시어머니 댁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대구에서 목포까지 야간 버스를 타고 가는 길이었죠. 그 여행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고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30분 대구 서부 정류장 비가 가볍게 내리고 있었고 차창마다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17번 창가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로 길게 늘어져 있었고 빗소리는 묘하게 제 마음을 달뜨게 했습니다. 마치 오늘이 평범하지 않은 밤이 될 거라는 예감처럼요. 머리 위 짐칸에 여행 가방을 올리려다 몇 번이나 놓칠 뻔했습니다. 팔에 힘이 붙이고 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자 조금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때 제 등 뒤에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고개를 돌리자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셔츠와 베이지색 재킷, 눈가에 자리한 주름에도 묘한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좀 무거워서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 가방을 가뿐히 들어 올려 짐칸에 넣어 주었습니다. 순간 그의 팔 근육이 불끈하는 게 눈에 들어왔고 그 힘의 감각이 제 안쪽까지 묘하게 전해졌습니다. 괜찮으시죠? 혼자 여행하시기 힘드셨을 텐데요. 그의 배려 어린 말투는 오랜만에 듣는 남자의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작은 순간만으로도 제 마음은 알 수 없는 안도감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친절하시네요. 제가 미소를 지으며 답하자 그는 제 옆자리인 18번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며 차창 밖 풍경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어둠 속으로 뻗어가는 도로, 간헐적으로 스치는 불빛, 그리고 옆자리에서 느껴지는 한 남자의 체온. 목포까지 가시나요? 그가 말을 건넸습니다. 네. 시어머니 뵈러 가는 길이에요. 선생님은요? 저는 고향 벌초하러 갑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목소리는 저를 이상하게 편안하게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새롭게 다가오는 울림. 조명이 하나둘 꺼지고 버스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눈을 감는 사이 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자리에서 살짝 움직이는 기척. 그리고 제 무릎 위에 닿은 낯설고도 익숙한 체온. 버스 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천장을 따라 길게 이어진 희미한 조명이 차례로 꺼지고 차창 너머엔 비에 젖은 도로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차분해져야 했는데 오히려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느껴지는 그의 존재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팔꿈치가 스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그 온기가 제 무릎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손? 조심스레 시선을 내리니 그의 손등이 살짝 제 무릎에 닿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득 탄 버스, 좁은 좌석 때문이라 둘러댈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묘하게 그는 서두르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습니다. 저 역시 무릎을 획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공허와 그 온기에서 흘러나오는 묘한 위안이 절묘하게 맞물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숨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귓가에서는 빗소리가 리듬을 타고 어둠은 제 감각을 더욱 민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조금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 슬며시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끈적한 여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저의 흔들림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가끔 지나치는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그때마다 눈가의 깊은 주름, 굳건한 턱선, 은근히 단련된 어깨선이 번져 들어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떨림을 느낄 줄이야.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감정이 맞부딪혔습니다. 한쪽은 위험하다, 선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이대로 잠깐만 더 이 따뜻함 속에 있고 싶다고 속삭였습니다. 새벽 1시 버스는 잠시 휴게소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려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사러 나갔습니다. 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저를 향해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제안이었지만 그 말투 속에는 미묘한 친밀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휴게소의 따뜻한 불빛 아래 우리는 나란히 서서 커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작은 종이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밤버스는 원래 좀 춥죠. 따뜻한 거 마시면 한결 나아요. 그 순간 우리의 손가락이 종이컵 위에서 스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제 안에서 작은 전류가 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류는 제 전신을 타고 오래 잠들어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 휴게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옛가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맴도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 그는 담배를 꺼내려다 멈추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이 시간에 피우면 더 추워질 것 같네요. 저는 괜히 눈을 피하며 웃었습니다. 건강 생각하셔야죠. 그 짧은 대화마저도 묘하게 친밀했습니다.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숨결 하나에도 서로가 반응하는 듯 했습니다. 다시 버스에 올라 좌석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전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음을 서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다시 출발하자 차창 너머로 비가 더욱 굵어졌습니다. 그 빗소리가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대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버스는 다시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휴게소의 불빛이 멀어지자 차창 밖은 또다시 검은 장막에 휩싸였습니다. 객실 안은 더 조용해졌고 엔진의 낮은 진동만이 배경음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그가 아주 살짝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자연스러웠지만 그가 제 옆에 있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얇은 가디건을 여며 보았지만 에어컨 바람은 은근히 살갗을 스치며 서늘함을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몸은 추워야 하는데 가슴은 점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윽고 그의 손이 다시 제 무릎 위에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좁은 좌석 탓이라 둘러댈 수 없는 분명한 의도가 담긴 손길이었습니다. 제 호흡이 순간 멈췄습니다. 몸은 굳어버렸는데 이상하게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심장은 더 크게 뛰었고 귀까지 화끈거렸습니다. 안 돼, 그런데 왜? 머릿속에서는 계속 선을 그으라 외쳤지만 오래 묶여있던 갈망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그냥 잠시만. 지금 이 순간만. 그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무릎 위에서 시작된 손길이 허벅지 쪽으로 미묘하게 옮겨왔습니다. 그 속도는 느렸고 그래서 더 짜릿했습니다. 제 손이 본능적으로 그의 손등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입술은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 눈치를 보며 멈추었고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그 미소엔 강압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겠다는 듯한 느긋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창밖에 번개가 번쩍이며 어둠을 가르더니 차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볼, 촉촉히 젖은 눈빛, 떨리는 입술, 그리고 그 옆에서 잔잔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 그 장면은 너무 낯설고 동시에 너무도 솔직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저 자신이 오랜만에 눈앞에 드러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의 손은 여전히 제 허벅지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아주 천천히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오셔도 돼요. 그 순간 우리 사이의 거리는 더 이상 모르는 이유 승객이 아니었습니다. 밤을 달리는 이 버스 안, 어둠과 빗소리와 진동 속에서 두 사람의 긴장감은 점점 더 진득하게 엉겨붙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은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쉼없이 차창을 타고 흘렀고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고른 숨소리만 흘려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서 전해오는 그의 체온은 제 평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허벅지 위에 닿은 손끝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조금씩 위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제 입술에서 또다시 그 말이 흘러나왔지만 손길을 막아내는 힘은 여전히 약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살짝 기울여 제 귀 가까이에 속삭였습니다. 정말 원하지 않으세요? 그 목소리는 낮았고 낮은 만큼 더 짙게 스며들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전율이 등골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에는 네온 사인도 시어머니 댁도 남편의 사진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 순간 여자라는 이름의 저 자신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잠시만이라면. 그의 숨결이 제 귀를 스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전류에 휘감긴 듯 떨렸습니다. 손길은 이제 확실히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허벅지를 지나 더 은밀한 곳으로 천천히 파고들며 오래 닫혀있던 감각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바람 빠지는 듯 짧은 신음이 새어나갔고 그 소리가 제 스스로조차 낯설게 들렸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고 있었고 엔진 소음이 모든 것을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둘만의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조심스레 잡아 자신의 허벅지 위에 얹었습니다. 단단한 감각이 손바닥으로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순간 저의 억눌렸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어.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나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마주한 진짜 나를 받아들이는 듯한 해방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 우리 둘만. 저도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명확히 선을 넘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는 밤의 어둠을 가르며 더 깊은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 위를 묵묵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엔진의 진동이 의자에 전해지고 그 떨림이 마치 우리의 심장 박동과 겹쳐지는 듯 했습니다. 담요 아래 우리의 세계는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이제 머뭇거림이 없었고 제 몸은 그 손길을 부끄럽게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제가 낮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제 목소리는 낯설게 떨렸습니다. 그는 제 손을 끌어당겨 자기의 비밀스러운 부분 위에 올렸습니다. 뜨겁게 뛰는 맥박이 손바닥을 파고들었고 저는 숨을 삼키며 손가락을 움찔거렸습니다. 수진 씨도 느껴지시죠?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손가락을 조금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가에서 낮고 거친 숨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버스 안의 공기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다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는 긴장감은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제 허리를 끌어안아 의자 쪽으로 당겼습니다. 몸이 가까워지자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는 척하며 얼굴을 더 바짝 붙였습니다. 숨결과 숨결이 섞이고 뺨과 뺨이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입술을 내어주었습니다. 짧지만 뜨겁게 이어진 입맞춤. 입술이 닿는 순간 제 안에서 오래 묵혀있던 불꽃이 확 타올랐습니다. 그의 혀가 조심스레 파고들었고 저는 놀라면서도 곧 맞받아 주었습니다. 담요 아래 제 다리 사이로 스며드는 뜨거운 손길과 입술 위에서 느껴지는 깊은 교감이 동시에 저를 휘감았습니다. 하, 제 입에서 알 수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입술을 떼지 않은 채 더욱 강하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시간 감각이 흐려졌습니다. 버스는 여전히 달리고 있었지만 제게는 오직 그의 체온과 손길, 그리고 서로 얽혀있는 입술의 뜨거움만이 존재했습니다. 그의 손이 한계선까지 다가갔을 때 저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몸이 스스로 그의 손길을 반겼습니다. 민수 씨 제발. 그 말은 간절한 부탁이자 동시에 허락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은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4년 동안 얼어붙었던 감각이 눈부신 불꽃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전신이 흔들리고 숨소리가 거칠어지며 어둠 속에서 두 사람만의 파도가 몰아쳤습니다. 끝나고 난 뒤 잠시의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머리를 기대며 가쁜 숨을 고르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렸고 그 따뜻한 움직임에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제야 살아있는 것 같아요. 버스는 어둠을 뚫고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미 단순한 승객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덮어주고 묵혀있던 욕망을 깨운 아주 특별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온전히 서로를. 새벽 4시 목포 터미널에 도착한 버스가 멈추자 차창 밖에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과 이른 아침을 준비하는 상점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짐을 챙겨 내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짐보다 더 무거운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버스에서의 그 은밀했던 순간
아직도 몸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민수 씨가 제 옆에 서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같이 있고 싶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엔 단순한 욕망이 아닌 간절한 외로움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터미널 근처의 작은 모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간판, 좁은 골목길, 그리고 낡았지만 아늑해 보이는 모텔 입구. 그 순간 제 심장은 버스 안보다 더 크게 뛰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은은한 주황빛 조명이 켜졌습니다. 버스의 어둠과는 달리 이곳은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숨을 고르며 의자에 앉으려 했지만 민수 씨가 제 손을 잡아 끌어 부드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주조진 씨.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다가선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의 품에 안겨 마치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버스 안에서의 짧고 은밀했던 입맞춤과는 달랐습니다. 이곳에서는 더 깊고 더 솔직하며 더 격렬했습니다. 입술이 부딪히고 혀가 얽히며 서로의 숨결이 뜨겁게 섞였습니다. 그의 손길은 이제 담요에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제 허리를 감싸고 등줄기를 따라 천천히 내려오며 제 몸의 곡선을 따라갔습니다. 옷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오랜 세월 감춰두었던 제 몸이 드러났습니다. 주름지고 탄력을 잃었을지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다시 여자였습니다. 민수 씨는 제 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진짜로. 그 말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잊고 지냈던 말이었고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침대 위로 몸을 눕혔습니다. 그의 체중이 부드럽게 제 위에 내려앉자 숨이 막힐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을 때 잊고 있던 감각이 차오르며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민수 씨의 손길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마치 오래된 악보를 다시 읽듯 제 몸을 탐색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목덜미에 닿자 저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들어 올리며 짧은 신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오래 묵혀있던 모든 외로움과 갈망이 폭발하듯 터져나왔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거칠어지고 제 손은 그의 등을 움켜쥐며 놓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역시 오랜 세월 참아온 갈망을 쏟아내듯 깊고도 격렬하게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새벽이 밝아오는 것도 잊은 채 우리는 수차례 파도에 휩쓸리듯 몸을 부딪혔습니다. 끝내 지쳐 서로의 품에 안겨 누웠을 때 창밖으로는 서서히 새벽빛이 번져오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제 뺨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런 순간이 다시 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실감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날 목포의 작은 모텔방은 단순한 하룻밤 숙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다시 태어난 우리 둘의 첫 집이었고 오랜 세월 외로움 속에 살아온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진짜 삶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목포에서 첫날 밤을 보낸 뒤 두 사람은 서로를 떼어낼 수 없었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마음속에 남은 뜨거움은 쉽게 식지 않았다. 버스 창가에 비친 얼굴, 다정히 내려주던 손길, 호텔에서 느낀 그 무게와 온기, 모든 것이 다시금 되살아났다. 며칠 뒤 여자는 조심스레 휴대폰을 켰다. 메시지를 쓰려다 망설이고 지웠다.
그러나 결국 손끝은 그에게 닿았다. 잘 들어가셨어요?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화면을 보는 순간 남자의 입술이 천천히 올라갔다. 그 후로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늘어났다. 처음에는 안부와 짧은 인사였지만 점차 대화는 밤을 넘어 새벽까지 이어졌다. 생활의 자잘한 피곤함, 젊은 시절의 추억, 그리고 서로가 감추어온 욕망까지 한 달에 2번, 때로는 3번. 그들은 다시 만났다. 처음처럼 버스를 타고 목포로 가기도 했고, 때로는 서울의 작은 모텔에서 몸을 부대끼기도 했다. 그 만남은 언제나 비밀스러웠다. 어둑한 골목에서 눈치를 보며 들어가 좁은 방 안에서 서로의 옷을 벗겨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시선도, 나이도, 외로움도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다. 여자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그의 손등을 만지던 그녀가 이제는 능숙하게 그의 허리를 감싸고 옷깃을 풀어 헤쳤다. 남자 역시 점점 거칠어졌다.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고 벽에 몸을 밀착시킨 채 숨이 섞이는 순간까지 놓지 않았다. 한밤중 좁은 모텔방, 희미한 네온사인 불빛이 흘러들 때 두 사람은 서로의 그림자를 바라보며 묘한 만족을 느꼈다. 그림자가 한 몸처럼 흔들릴 때 그들은 속삭였다. 이 나이에 이런 걸 다시 느낄 줄이야.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만남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 삶의 안식처가 되어갔다. 하루하루 살아내는 데 지친 두 사람이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품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그들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한 달에 몇 번, 때로는 충동처럼. 좁은 모텔방, 푸석한 벽지와 희미한 불빛조차도 두 사람에게는 성대한 무대 같았다. 옷을 벗겨내는 손길, 얽히는 숨결, 땀에 젖은 몸이 서로를 꼭 껴안는 순간, 그건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다시는 오지 않을 황혼의 봄날 같았다. 그러나 그 뜨거움이 짙어질수록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불안의 그림자가 자라났다. 여자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다시 여미며 자신에게 물었다.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만약 아들이 알게 된다면, 친구들이 알게 된다면. 남자 역시 마찬가지였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머니 속에 남은 그녀의 향기를 느끼며 행복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목을 조여왔다. 혹시 누군가가 봤을까? 우리를. 어느 날 두 사람은 서울 근교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사람이 드문 곳이라 생각했지만 들어서는 순간 여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 멀리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던 옛 지인이 앉아 있었던 것이다. 괜찮아요? 남자가 낮게 속삭였다. 여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커피잔을 들고 있는 손은 떨렸다. 지인은 이쪽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언제든 눈이 마주칠 수 있다는 긴장감이 목을 태웠다. 그날 두 사람은 평소처럼 오래 있지 못했다. 급히 자리를 뜨고 손을 잡은 채 거리를 걸었다. 여자의 숨결이 가빠졌다. 이제 우리 너무 티나는 거 아닐까요? 남자는 잠시 멈춰 섰다가 그녀의 손을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괜찮아요. 우린 그냥 늦게 찾아온 연인일 뿐이잖아요. 그 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그날 밤 모텔방에서 서로를 끌어안았을 때 그들의 몸은 여전히 뜨겁게 얽혔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여자는 침대 위에서 그의 품에 안겨 잠시 속삭였다. 혹시라도 누가 알게 되면 어떡해요? 난 다 잃을 수도 있는데. 남자는 대답 대신 그녀의 머리칼에 입술을 대고 천천히 속삭였다. 그럼
내가 다 감당할게요.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돼. 그 말에 여자는 눈을 감았다. 그의 품이 따뜻했지만 동시에 너무도 뜨거워서 언제든 둘 다 불타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서울 초겨울,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스쳤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늦은 저녁 강북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 방 안에는 히터의 따뜻한 바람과 서로의 뜨거운 숨결이 뒤섞였다. 여자의 머리칼은 땀에 젖어 목덜미에 달라붙었고 남자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몸과 몸이 격렬하게 맞닿을수록 그들의 마음속 불안은 오히려 더 자극을 받았다. 그 순간, 엄마,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다. 환청일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여자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얼굴이 새하얘졌다. 다행히 문 밖에서는 아무 기척도 없었다. 남자가 황급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착각이에요. 지금은 우리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여자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여자는 집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지인의 시선을 느꼈다. 낯익은 동네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건넸다. 어머, 지난주에 어디 다녀오셨어요? 목포 쪽에서 뵌 것 같기도 하고. 그 순간 여자의 손에 들린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는 곧장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더 조심해야 해요. 나 이제 무섭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게 대답했다. 알아요. 하지만 난 멈출 수 없어요. 당신이 없으면 하루가 너무 공허해요. 그들의 만남은 여전히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달라졌다. 예전의 황홀한 달콤함 뒤에는 언제든 들킬 수 있다는 긴장감이 따라붙었다. 모텔의 커튼을 치고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확인하는 습관. 길을 걸을 때 일부러 떨어져 걷다가 골목 모퉁이에서야 손을 잡는 은밀한 습관. 그들은 점점 더 숨는 사랑을 했다. 그러나 그 숨김이 깊어질수록 서로를 향한 집착과 갈망은 더 끈적해졌다. 어느 날 남자가 술에 취해 말했다. 차라리 다 드러나도 좋아요. 이제는 당신을 놓칠 수 없어요. 여자는 그의 입술을 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안 돼요. 내 인생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제발. 조금만 더 조심해줘요. 남자는 대답 대신 그녀를 강하게 끌어안았다.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하나가 되었지만 그 열기 속에서도 여자의 눈가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맺혔다. 사랑은 뜨거웠지만 가면은 점점 금이 가고 있었다. 늦은 밤 서울의 작은 모텔 방 안.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다. 버스와 모텔에서 쌓은 은밀한 기억들이 몸과 마음을 지배했다. 그러나 오늘은 뭔가 다르게 긴장이 감돌았다. 문득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똑똑똑똑. 심장이 순간적으로 멎는 듯했다. 누구죠? 여자가 낮게 속삭였다. 남자는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켜 창밖을 살폈다. 손님이래요. 우리가 예약한 건 아니고 실수로 온 모양이네요. 그러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여자는 천천히 침대 밑으로 몸을 숙였다. 남자의 손이 조심스레 허리를 감싸며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의 숨결은 이미 바깥의 소리와 겹쳐져 긴장감이 극대화되었다. 잠시 후 문 앞에서 사라진 발걸음 소리에 안도의 한숨이 흘러나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다. 다행이에요. 여자가 낮게 말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남자는 말을 끊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 입맞춤은 공포와 쾌락, 긴장과 안도감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날 밤 침대 위에서의 몸놀림은 이전보다 더 끈적하고 긴박했다. 서로의 체온과 숨결이 아슬아슬하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긴장을 통해 더욱 강렬하게 느껴졌다. 남자의 손길은 더 대담해졌고 여자의 몸은 본능적으로 그의 손길을 반겼다.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조용히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오늘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여자가 속삭였다. 그렇지만 이런 긴장감이 오히려 우리를 더 끌어당기네요. 남자가 낮게 대답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깨달았다. 사랑은 뜨거움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외부의 위험, 들킬지도 모른다는 긴장, 숨겨진 욕망과 현실의 경계가 섞일 때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고 진하게 새겨진다는 것을.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더욱 은밀하고 더 끈적하고 더 관능적이면서도 위험한 균형 위에서 이어졌다. 버스에서 시작된 감정, 모텔에서 폭발한 육체, 그리고 이제는 현실의 그림자 속에서 빛나는 황혼의 사랑. 그들의 심장은 언제든 서로를 향해 뛰고 있었다. 11장 황혼 속의 완전한 선택. 한 달 후, 겨울의 끝자락. 서울과 목포를 오가던 버스 여행과 모텔에서의 은밀한 만남은 이제 두 사람의 삶 속에서 필수 불가결한 순간이 되었다. 그날도 여자는 터미널에서 내리자 남자의 손이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했다. 오늘은 오래 함께 있을 수 있겠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작은 모텔방. 그러나 이번에는 긴장보다는 편안한 설렘이 감돌았다. 조명이 은은하게 방을 감싸고 창밖에는 희미한 별빛이 스며들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우린 참 오래 기다렸네요. 그렇지만 그만큼 값진 시간이었어요. 서로의 몸을 천천히 감싸 안았다. 이제는 조심스러움보다 서로를 완전히 느끼고 싶은 욕망이 앞섰다. 손길은 더 길게, 입맞춤은 더 깊게 이어졌다. 긴 기다림과 외로움이 쌓인 만큼 서로의 몸과 마음은 이전보다 더 강하게 반응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목덜미와 어깨를 따라 미끄러지며 남자의 숨결이 귀에 닿았다. 수진 씨 정말 좋아요.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있어서. 여자는 그의 입술을 다시 찾으며 낮게 속삭였다. 민수 씨 저도요.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였다. 격렬한 움직임과 숨결이 뒤섞이면서 긴장과 불안은 이제 설렘과 기쁨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밤이 깊어지고 몸이 지쳐 서로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여자는 조용히 남자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다. 우리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만나요 나. 민수 씨 옆에서 살아갈래요. 남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나도요. 이제는 우리 둘만의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그 말에 여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 눈물은 외로움과 긴장, 그리고 오래된 갈망이 한꺼번에 녹아내린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더욱 깊이 파묻히며 몸과 마음을 완전히 하나로 만들었다. 그 이후 그들의 만남은 더 이상 숨김과 위험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과 목포를 오가며 작은 여행과 만남 속에서 그들은 황혼의 사랑을 즐기고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버스 안의 설렘, 모텔에서의 은밀한 쾌락, 들킬지도 모른다는 긴장. 모든 순간이 그들의 사랑을 더 깊게, 더 진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들의 황혼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오랜 세월 잊고 있던 감정과 욕망,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서로의 삶 속에 완전히 자리 잡았다. 여자는 창밖으로 흐르는 야경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은 찾아오네요. 민수 씨, 고마워요. 남자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이제 우리 끝까지 함께해요. 황혼에도 늦은 나이에도 진심과 용기를 가진 사랑은 찾아온다. 외로움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선택한다면 삶은 다시 뜨거워지고 마음은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황혼의 사랑을 완전히 품고 새로운 삶의 색깔을 입었다.